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행입니다. 저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뉴스를 종종 찾아봅니다. 그래서 가끔 좀 이슈화됐던 보상 관련 뉴스들을 제가 영상으로 소개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보상과 관련 뉴스를 보다가 토지보상에서 메이저 사업 시행자라고 불리우는 이 기관들이 모여서 보상과 관련된 토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뉴스를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의에 참여한 메이저 사업 시행자들이 어느 기관들이냐, 총 7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나열을 해보면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의 명칭은 공공기관 토지보상협의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협의체 회의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올해는 5번째 회의고 22년 7월에 처음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4월에는 국가철도공단이 5번째 회의를 개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간략하게 보면 제목은 선진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부제는 7개의 공공기관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국가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기관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토지보상에서는 메이저급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면 정말 스페셜한 토지보상 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협의체의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선진보상 문화 정착을 위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각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이 아젠다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회의 때에 주제가 됐던 내용을 기사 속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기속 절차, 두 번째는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제도, 세 번째는 영농손실액 산정 방법, 네 번째는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효율성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참고적으로 22년 7월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의제가 보상 관련 세미나 등 연구 교류 강화, 보상 분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세 번째는 공익사업이 편입되는 기관별 토지 처리 방식 표준화, 네 번째는 청렴도 향상, 다섯 번째는 토지보상 분야 4차 산업기술, 드론, 로봇 등 적용 방안,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 토의 주제를 옆에서 살짝 보니까 당시의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까 22년도 7월에 처음 보상협의체가 됐을 때의 토의 주제 청렴도 있었죠. 이 당시에 LH의 보상 관련해 갖고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렴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 활용 방안, 지금 우리나라가 드론 엄청 사업을 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토의 주제를 잡는 것 같아요. 근본 보상협의체에 나왔던 토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취득 관련 부분입니다. 보상사업구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반드시 개인 재산, 개인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시설물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 이정표, 송전탑.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 토지, 환경부 토지, 어디 공단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익사업이니까 이것도 나라 땅, 이것도 나라 땅이니까 사업 시행자가 자동으로 그냥 취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개인 토지만 수용이나 재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취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취득은요, 토지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이 뭐냐면 국유재산법하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양여,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이 특별히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 또 따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면은 유상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각 기관별로 국궁효지 취득하고 무상 귀속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런 회의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및 오염 토지 보상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세히는 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내용 같아 보여요. 이게 의제될 정도로, 이게 토의 내용으로 다뤄질 정도라고 하면 사업구역에서 이슈화되고 종종 발생할 일로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 이렇게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영농손실액 보상 상정 방법인데, 요 영농손실액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도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면 엄청 길어요. 그냥 단순히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직전 3년간의 평균을 내서 2년치를 곱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이 얼마인지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적으로는 2214원이고요 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는 1983원, 강원도는 2071원, 충북은 2444원, 충남은 1618원, 전북은 1696원, 전남은 1624원, 경북은 2637원, 경남은 2798원, 제주도는 3004원이고요. 아니, 그러면 광역시들은 어떻게 체크하냐,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도별로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다 하면은 전북 거 아까 1696원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2022년 기준만 말씀을 드렸죠. 영농보상 산정한다고 하면 2022년, 2021년, 2020년 거 3년치 합한 다음에 43으로 나누고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영농보상액인데, 그런데 이 변동폭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농기구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익사업으로 농지 면적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편입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농기구가 필요 없다 하게 되면은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을 평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마지막 주제인 각종 양식 서식화.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토지 보상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다 법령에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마다 쓰는 양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는 절차상 좀 다른 데도 있어요. 어디는 요구하고 어디는 요구하지 않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해서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자는 내용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확인서, 네, 경작 사실 확인서, 뭐 거주 사실 확인서, 지작물 소유 사실 확인서, 뭐 인후보증, 뭐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표준화해서 공통되게 사용을 하자라는 부분 같아요. 이렇게 메이저급 토지보상 선수들이 모여서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이 토지보상의 사업구역에 있는 피수용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크게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가치를 업, 행복을 업 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